네, 안녕하세요. 킴스커스 마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리뷰 영상을 찍기로 이제 와 있는데, 일단 먼저 사과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는 가격은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뭐 가격대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7천만 원대로 예상을 하거든요. 혹자는 5천에서 6천만 원 선에 지금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옵션에 지금 이 적재량이면 제 생각에는 한 7천만 원 정도대에서 8천만 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실 바램은 그랬긴 했었는데 예상 금액을 제가 진짜 높게 잡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렌더링이랑 그 다음에 실내랑 구조들을 몇 가지를 봤을 때 분명히 이 금액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 금액의 기준은 사실 이 뒤에 있는 차량이 이제 그 금액의 기준도 있었는데, 기준을 세울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평균치의 차들을 예상을 하고, 저는 쌍용차의 수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나올 거라 생각 전혀 못했는데 금액이 미친 금액이 나왔죠.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5천짜리 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의 비교는 이 차를 리뷰를 하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리뷰할 차량은 콜로라도입니다. 이게 국내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상위 트림이 들어왔죠. 그래서 308마력 정도 되는 이 옵션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국내 지금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7천만 원대 차량이면은 사실 비교 대상이 뭐 딱 정해져 있죠. 뭐 글래디에이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드 뭐 레인저 랩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커스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서 그 차량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운행하면서 테스트 주행하면서 제가 안내 드리는 걸로 하고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제 차에 탔는데 이게 출발을 좀 해보기 전에 내부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미 테스트 주행을 몇 번 하면서 이 차를 타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시야도 좋고 승차감도 순정 상태에서는 늘 나쁘지 않죠. 뭐 사실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막 불편한 소리가 올라와서 그렇지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실내 지금 레이아웃은 솔직히 말하면은 글래디에이터부터 의자도 편하고 시트 포지션도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로드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면은 랭글러 같은 경우는 기본 280마력대인데 얘는 기본 이제 300마력대로 출시가 됐고, 하이브리드를 타야지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마력대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튜닝을 좀 과격하게 한다든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차를 만들거나, 또 이제 용도가 다르게 또 튜닝을 추가로 해서 차량들을 좀 이렇게 강성 보강을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투브랜드의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같이 편한 건 없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딱히 튜닝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 선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차예요. 그러나 요걸 이제 판도를 뒤집을 차가 나왔죠. 이제 사스만이라고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 차에 대해서는 지금 실내를 보면 레이아웃 좋습니다. 이미 공개가 됐을 때 저희가 이미 한번 사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실내 레이아웃도 좋고 화면도 큼직하니 잘 나왔고, 저는 아직도 그 전자식으로 풀로되어 있는 뭐 BMW라든지 이런 계기판이 좀 적응이 안 되는 편인데, 실제 버튼식으로 남아 있는 거라든지 온도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좌우 지금 독립식으로 나오면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타본 결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편안한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랭글러만이 아직도 전륜을 솔리드 엑셀 방식을 쓰는 형태이고 총체계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얘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도 독립식을 선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하고 이럴 때 사실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튜닝을 하고 나서도 뭐 많이 나오죠. 뭐 영상들 보면은 뭐 37로 튜닝하고 38로 튜닝하고도 뭐 한 손으로 운전한다 뭐 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하 움직임이랑 진동들을 잡아줄 때 좌우가 독립식으로 있는 거하고 하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서 진동이 와도 한쪽에서 이게 같이 흡수를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편한 거는 있어요. 뭐랄까 그 브론코 처음 탈 때 그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고, 이게 사실 미국산 차량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이 계기판의 이 구성이라든가 이 색감 이런 게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유럽식 감성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파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 예전에 브론코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파란색이 섞여 있는 건 뭔가 그 친환경차 느낌을 많이 표현한다 그래서 아직도 독일 차들도 같은 경우도 뭐 코모드 같은 거 누르면 이제 녹색 막 이렇게 떠오져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이 들어가면 저는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좀 외관에 대해서부터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쉐보레가 좀 특이해요. 사실 전방에 LED 라이트라든가 뭐 LED 헤드램프든 뭐 램프 같은 거 쓰는 것까지 괜찮은데, 깜빡이를 늘 이렇게 한국에 출시하는 것만 그런 건가? 옵션상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그 할로겐 등을 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목적인 건지 뭐 진짜 원가 절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전 그건 잘 모르겠는데 7,200만 원이 넘잖아요. 물론 뭐 픽업 트럭이고 화물차니까 하여튼 맞으면 이거에다가 그 할로겐 등을 왜 넣어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디자인을 좀 해친다고 보거든요. 다 디지털적으로 보이게끔 막 얼굴도 만들어 놓고 약간 어떤 느낌 같냐면은 젊은 애가 돋보기 안경 쓴 느낌이란 말이지. 어린애가 이렇게 돋보기 안경 크게 써갖고 약간 막 이렇게 보는 느낌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콜로라도가 하이 옵션이에요. 7원 옵션이고 저는 좀 특이한 게 이제 6기통이 아니고 4기통에 2700cc거든요. 좀 특이한 비율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314마력을 뽑아내는 엔진인데 얘가 지금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4기통 특성이 있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진동도 이제 약간 디젤 느낌이 나고 BMW 4기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디젤인 줄 알고 이렇게 보는 차량 사람들이 많죠. 얘는 배기 작업을 했을 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트럭 같은 경우도 이 출력 산에서 엔진 출력 같은 경우도 좋고 뭐 미션이야 이제 8단 미션을 쓰고 있어요. 뭐 글래디에이터랑 랭글러랑 동일하죠. 제가 이걸 타보니까 출력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기어비의 조합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랭글러는 완전히 오프로드 세팅이다 보니까 1단하고 2단에 힘을 많이 주고 토크를 배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주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적재량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아무래도 이제 길지 않으니까 그런데 적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오는 편이고 이 차 같은 경우 견인 능력이 3.5톤까지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견인 능력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래디에이터보다 좀 더 얘가 더 높습니다. 한 300km, 400km 정도 얘가 더 높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자꾸 차하고 글래디에이터하고 비교를 하냐면 두 개가 가격대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를 타면서 좋은 점들도 많이 있죠. 왜냐면은 이번에 신형 나온 이제 랭글러나 이제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요 레이아웃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편이긴 한데 얘가 좀 더 화면이 커요. 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 능력이 좋은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글래디에이터는 견인 장치가 기본으로 달려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얘는 달려서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주행하면서 느끼지만 순정 상태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아서 랭글러나 이제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세팅을 잘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런 정도의 깊은 바운드가 있으면 핸들이 살짝 놉니다. 얘는 이제 그래도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근데 많이 놀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째로 움직이는 구조에서 핸들 조작이 걸릴 때는 볼 같은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유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게 움직일 때마다 핸들이 다 기민하게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예전 구조를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볼을 통해서 이게 여유를 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움직일 때는 차가 거의 직진을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차의 편의 장치 같은 경우는 좋아요. 전동 시트는 운전석에만 있지만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정도가 되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어쩔 수 없는 한계였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 넘는 차에 이 보조 주행 장치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특이한 거는 미국산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금 특히 쉐보레나 뭐 이제 그 포드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지도 그러니까 약간 독립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맵로드가 이게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에 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운행을 조금 일부러 조금 격하게 해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안 좋아지겠죠, 튜닝을 하면. 그리고 제가 오디오 출력을 좀 제가 봤는데 못 나오니까 오디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간단하죠. 뭐 보스 오디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섬세함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 출력과 이제 베이스에 약간 좀 특화가 돼 있는데 네, 저는 늘상 제가 이번에 사실 그 랭글러하고 그 글래디에이터가 시정이 뭐 2018년도에 나왔을 때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JK 때는 뒤에 이제 서브우퍼도 들어있고 출력이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이 출력 확 줄여놨더라고요. 이런 차들은 사실 시끄럽기 때문에 오디오 출력이 진짜 중요한데 얘는 오디오 출력 빵빵합니다. 뭐 고급 차들처럼 디테일은 없겠지만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 보스 오디오를 적용하면서 출력도 충분히 잡아내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 전 좋아요. 이 원형 통풍구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미니와 벤츠의 사이에 뭔가 어딘가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운전했을 때 조금 과격하게 하기도 했었는데 연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배기량의 차들 같은 경우는 밟지 않으면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밟게 되면 이제 터보가 개입하면서 쥐어짜기 때문에 그래도 싱글 터보니까 좀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고출력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연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타스만이거든요. 제가 리뷰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타스만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 이제 궁금한 상태입니다. 차를 출시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가격에서 일단 완전히 벗어났고요. 거기에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해외 시장에서 타겟으로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고급화 전략을 조금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가격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잡았어요. 물론 이제 타스만이라는 차 자체를 단순하게 화물 용도로만 쓰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4륜구동도 넣어야 되고 옵션들을 넣다 보면은 물론 이제 3천 후반에서 4천만 원 중반까지 한 번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실내 레이아웃이나 구조를 봤을 때는 인테리어 지금 이것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그렇게 나왔다? 뭐 오프로드 패키지를 다 때려놓고도 맥스 가격이 5,200이다 그러면 저는 사실 튜닝을 할 거라 해도 그 차를 하지 않을까. 현대기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오픈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킷들이 나오면 쓰는 거지만 사실 이 차가 만약에 미국에 출시했으면 이 차에 대한 튜닝 파츠들이 막 줄줄 나왔을 건데 저는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중국산 쓰지 말자는 주의예요. 안전도나 이런 책임도에서는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테라플렉스 서스펜션이랑 똑같이 카피한 막 중국산 제품 있습니다. 태무산 테라플렉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강력하게 현대기아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튜닝 시장을 이런 차들처럼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그 다음 사용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그 타스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간단하게 순정으로만 타려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집하거나 본인들이 튜닝킷을 내려고 하다가는 모파꼴이 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콜로라도를 제가 타고 있지만 쉐보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머스탱보다 까마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성비를 좋게 뽑는 브랜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사실 이 트림 말고 그냥 일반 트림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비싼 트림이 나와가지고 이 비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현대기아에서 그 쌍용차 가격으로 지금 차를 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게임 체인저 될 것 같아요. 시트 공간이랑 이런 것들은 랭글러보다 조금 넓은 느낌이에요. 랭글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 시트하고 이렇게 톡 들어와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느낌상 좋은 것 같고요. 핸들 같은 경우도 사실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 뒷좌석을 제가 한번 타봤는데 뭐 좁기는 좁죠. 그런데 랭글러보다는 편하다. 단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이런 거에 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기어를 피해서 뒤로 내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내려요. 그럼 이제 로우 기어까지 들어가거든요. 이게 저는 좀 하자라고 봐요. 가끔 주행하다가 로우 1단으로 들어간 상태로 막 밟아갖고 왱왱거려갖고 왜 그런가 보면 끝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좀 빠진 것 중에 좀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는 이 보조석에 전동 시트가 빠져있다는 거랑 루프렉이 빠져있어. 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고 루프렉 적재할 수 있는 홀들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루프렉은 좀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베드가 적기 때문에 큰 텐트를 얹으려면 위쪽까지 얹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할 때는 루프렉이 있으면 좀 도움을 받거나 이쪽에 뭔가를 추가로 적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썬루프도 없잖아요. 없는데 왜 루프렉을 안 넣어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충족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랭글러는 루프렉이 원래 없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걔는 그래도 빗물바지에 걸어서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루프렉 자체가 원래 없죠. 그냥 뚜껑을 열어버리는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 브론코 같은 경우도 떼고 붙일 수 있게끔 옵션을 달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칭찬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 점점 산으로 가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지만, 현대에서 타스만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KGM 브랜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선택권을 넓혀줬다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차량이 뭐가 남았나요? 현대기아랑 KGM밖에 없기 때문에 대우자동차도 GM으로 흡수됐고 뭐 없어졌지 않습니까? 저기 삼성자동차가 그리워지는. 자, 일단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타봤지만 편합니다. 차가 뭐 바깥에 있는 레이아웃도 디자인도 굉장히 조금 남성미가 있게 나왔고, 저는 진짜 이 색깔도 이 고객님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이 색깔 되게 차가 좋더라고요. 요거 좀 사실 좀 짜치는 요 부분이 되게 짜치는데 이런 거 제외하고는 잘 나온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차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뭐 과하게 들어가고 이러는 거 사실 바라지 않거든요.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한 튜닝 계획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뭐 미국처럼 픽업 트럭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한국에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규제가 없는 도로 상황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만, 튜닝 시장도 사실은 이 기회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새로운 직업을 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정부에서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구조 변경에 대한 건 좀 열어주되, 실제로 등록하면서 내는 세금에 대한 부분, 등록비라든가 그리고 구조 변경 비용을 좀 더 많이 받고 큐를 많이 열어주되, 실제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겼을 때 벌금을 좀 세게
세게 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 저희가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제 튜닝을 할 텐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사실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이제 오픈이 되면은 홈페이지 하고 저희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되게 신경 쓰고 있는 요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행하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이제 모터쇼 참가를 할 때 요 차량하고 새로 저희가 개발한 클락하고 전시를 할 예정이니까, 혹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전시나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저희가 공지를 한번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확실하게 이 수입 이 픽업 트럭으로 많이 안 갈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픽업 트럭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옵션을 다양하게 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실제 차량에 대한 기본 기능은 있잖아요. 랭글러도 옵션이 많기 때문에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낮은 옵션으로 들어와서 좀 선택사항을 좀 늘려주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면은 지프라든지 쉐보레라든지 이런 픽업 트럭 시장에서는 수입차들이 절대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차를 타보면서 느꼈지만 차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이 엔진이라든지 이런 미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낮은 옵션들의 차량이 나와서 이걸 튜닝으로 승화해서 조금 더 본인들의 취향을 맞추게끔 만들어줘야지 사실 타스만하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콜로라도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른 차종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사실 기본적인 틀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차다. 근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 트림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나쁘다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옵션들을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한다는 이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이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스 커스텀 마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차 좋은데 비싸.